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람 피는 사람도 엄청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간통대 페이지도 이런 말이 많았죠. 그 국가에서 그런 바람을 펴라고 지금 합법화 시켜주는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씩씩해졌어? 항상 이렇게 귀엽게 하더니 자꾸 뭔가 DP 이후로 군대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는데. 경량하죠. 주소. 예, 오늘은 얼마 전에 난 판결이죠. 주거 침입 관련해서 판례가 좀 변경된 게 있어가지고 되게 충격적인 판례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9월 9일날 선고된 거죠. 우리가 지금 변호사 생활한 지 8년, 7, 8, 9년 이 정도 됐는데 근데 그동안 우리가 아는 판례는 바뀐 거지. 무조건 이건 처벌이겠거든. 공부할 때부터 시작했어. 이제 없어진 거지. 이게 뭔가 좀 그 바람 피는 사람들의 처벌의 역사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 상간 간통죄. 아 맞다, 간통죄 지금 폐지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유일하게 남은 형사처벌 방법이 주거침입. 이것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럼 이제 남는 게 뭐냐? 민상. 위자료. 근데 위자료가 크나? 크진 않지. 이게 간통죄가 한번 없어지면서 위자료가 한번 살짝 오르긴 했는데 이제 또 주거 침입이 안 되니까 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위자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나요? 1,000만까지 아니고 그 해봤자 500에서 500에서 1,000 사이. 근데 혹시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를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세요. 어떤 설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이제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긴 하지만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설명을 잘 하셔. 간통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바람을 피면은 이제 그 처벌을 받았었는데 요거는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 피는 사람 보면 엄청 화나잖아요. 저는 바람 펴본 적은 없긴 하지만 바람 피는 사람은 어떻게든 처벌을 하고 싶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그럼 남아있는 게 주거침입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랑 이제 뭐 손병숙 씨가 같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손병숙 씨가 이제 백화점 간 사이에 갑자기 그 저의 내연녀 이경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저는 당연히 들어오라고 오케이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병숙이는 경희가 지금 우리 신혼집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을 거잖아요. 난 병숙이가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의 평온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주거침입죄가 있는 건데 병숙이의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 망쳤다. 그러니까 경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게 얼마 전까지의 판례 입장이었죠. 저희 가정적인 의사에 반했다 이거죠. 맞아요. 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못 들어오게 했을 건데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추정해서 들어오는 그 자체가 조금 뭐 윤리상으로 좀 안 좋으니까 처벌을 하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바뀌어 버렸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판례를 이제 좀 읽어드리면은 이제 공동주거자죠. 결국은 부부 사이는 그 공동주거자 개개인은 이제 각자 사실상 이제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거주자가 부재 중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뭐 행위태양으로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뭐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침입 될 수 없고, 그리고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서재 이런 데 되려나? 그런데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이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거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뭐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 아까처럼 들어오세요 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아까 제가 없었잖아요. 저희 그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이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뭐 말로 풀면 상당히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가정적인 의사, 추정적인 의사 이런 건 고려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현재 그 있던 그 사람의 의사에만 반하지 않으면 뭐 이제 행위태양이 뭐 위법하지 않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쓰는 데는 이제 나의 그 상간남 상간녀를 데리고 와도 오케이. 들어갈 때 이제 뭐 창문으로 넘어가거나 문 부수고 들어가거나 요러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대신 집에서 나 혼자 쓰는 뭐 나만의 드레스룸 이런 데를 만약 들어가면 그거는 내 공간이니까 내 배우자가 오케이 했어도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약간 그런 건데 이제 그것도 참 좀 애매하긴 하죠. 그 집에서 같이 쓰면 다 같이 쓰는 다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예. 그리고 들어갈 때 누가 깨부시고 들어가? 조용히 들어가지. 삐삐삐삐 누르고 들어와 지금 우리 와이프 지금 밖에 있어 이러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처벌에 아예 안 한다는 취지죠. 예.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이제 결국은 위자료죠.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구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람 피는 사람도 엄청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간통죄
저거? 간종대 패리도 이런 말이 많았죠. 그 국가에서 그런 바람을 펴라고 지금 합법화 시켜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것도 주거침입도 없어지면서 더 그런 논쟁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 피해당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냐. 돈밖에 없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 돈도 실질적으로 위자료도 크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확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긴 해요. 네, 너무 적어요. 보통 실무상으로는 이제 뭐 이혼까지 가야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죠. 좀 많이 나오면 3천. 3천. 근데 그거는 그 정도 금액으로 보상이 될까요? 맥시멈 5천 따지면 5천 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뭐 낙태를 했다든지 바람을 엄청 많이 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대체로는 2, 3천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그 민사 위자료 판례도 좀 약간 바뀌지 않을까? 좀 이제 상향하는 방향,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복수는 해야지. 복수는 나의 것인데.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처벌을 안 하겠다고 이제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때요, 생각은? 바뀐 게 맞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보면 맞는 건 맞는데, 근데 감정적으로는 또 확 와닿진 않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예전에 저도 공부할 때부터 아니 있지도 않은 사람이 싫어했을 거니까 주거침입이 된다는 게 솔직히 많이 와닿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공부할 때 주거침입 보호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하는 거라고 했는데, 가정주거 의사를 끌어들여서 왜 처벌하지? 이렇게 법리적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저도 감정적으로는 과연 이게 없애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예, 근데 일단은 뭐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이제 이런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처벌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판례 변경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 봤거든요. 좋은 정보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